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재미있는 개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의 너구리 라면을 RTA 라면이라면서 되게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자, 정답. 이제 아시겠죠? 왜 너구리가 RTA인지. 자, 모르는 사람은 과목 질문방에 올려주세요. 숫자 개그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8과 9가 만났습니다. 9가 8에게 난 너보다 더 커 그랬더니 8이 딱 이 장면 하나로 9를 눌러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8이 옆으로 누워버렸죠. 자, 9가 깜짝 못합니다. 왜? 이거 뭐죠? 이거 무한대. 자, 한번 웃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 수업 졸려 하면서 이 모습은 아닌가요? 딱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 때 귀염뽀짝 아니겠죠? 자, 교과서, 필기도구 준비되셨죠?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오늘은 역설과 관용 표현의 원리와 표현 효과 이해하기,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서 생각, 느낌, 경험 등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글은 글의 종류는 수필이에요. 여러분들 1학년 때 수필에 대해서 배웠죠? 일정한 형식이 없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쓴 글, 보통 붓 가는 대로 쓴 글, 따를 수, 붓필, 그래서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런 것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에세이 하는데 수필을 에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글의 성격은 읽고 나면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대조적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사물을 놓고 서로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어떤 두 가지 사물일까요? 10이라는 숫자와 9이라는 숫자를 서로 대조시키는 거겠죠. 주제는 청소년 시기는 9이라는 숫자처럼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9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숫자 10과 9을 비교하고 또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예시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양한 예를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관용 표현에 대해서도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 글은 처음, 중간, 끝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처음은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과서 22쪽 네 번째 줄까지예요. 9과 10이라는 수의 뜻에 관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첫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그 22쪽 다섯 번째 줄부터 다음 장 24쪽 18번째 줄까지입니다. 교과서에 표시를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한 수인 10보다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가진 9을 더 사랑했다. 즉, 어느 나라나 꺼리는 숫자가 있고 좋아하는 숫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9라는 숫자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7자 좋아하잖아요. 행운의 수 7. 그런데 우리는 9을 좋아했다고 해요. 자, 끝부분은 청소년은 숫자 9이 지닌 특성을 닮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도입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1쪽. 다음 속담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들 열길 물속 갈 때 길이라는 것은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서양식 그 단위들이 들어오기 전에 사용되던 어림짐작하던 그런 그 단위, 길이를 재는 단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 길 하면 보통 2.4 혹은 3m라고 하는데 10길 물속 그러면 한 30m 정도 되는 물속이라고 할 수 있죠. 10길 물속은 얼마나 깊은지 알아도 한 길, 한 길이면 이제 사람의 그 신체를 말하는데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의미, 이런 그 속담이 있어요. 10길은 알아도 한 길은 모른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10길, 그거보다 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길, 굉장히 짧은데 자,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요. 자, 속담이 없다면 그 상황을 말로 나타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열과 1이라는 숫자를 서로 대조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거죠. 깊은 물속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얼마나 깊은지, 그렇지만 사람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사람을 알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사람의 속은 모른다 할 때. 자, 그래서 속담을 사용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더욱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될 때가 있어 이 밖에 나만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관용 표현과 역설법 등을 사용해 내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봐야겠어 하면서 안내글이 나왔습니다. 자, 열보다 큰 아홉. 이 글은 수필인데 먼저 이문구라는 그 글쓴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쓴 이문구 씨는 소설가예요. 그래서 관촌수필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작가는 이 정도로 알아두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처음 부분 여기 오늘은 9과 10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하면서 여기 처음 부분이 나왔죠. 여기까지 처음 여러분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중간 부분, 처음 부분은 보통 그 중간 부분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소개하고 왜 이 글을 썼는지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 글은 특히 처음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죠. 자, 중간 부분 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은 10, 100, 1000, 만, 억 등의 십진급수에서 십진법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에 얼마를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한다면 그것은 이미 열이 아닌 다른 수가 됩니다. 무엇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가 없이 알맞은 경우에 십상 좋다라는 말이에요. 십상 명사 꼭 맞게 좋다 할 때 십상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십상은 열십자와 일울성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십성 열을 이룬다 십성 이라는 그 말이 이제 십상으로 바뀐 거죠. 그만큼 열이란 수는 이미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며 성공을 한 수인 것입니다. 꽉 찬 수란 것이죠. 그러면 9이란 수는 어떤 수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자, 그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9은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는 수. 그래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은 정녕 10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9이 왜 10보다 클까 하는 예를 이 사람의 다음 글에서 보겠습니다.
자, 끝없이 높고 너른 하늘을 십만리장천이라고 하지 않고 구만리장천이라고 합니다. 장천이란 말은 끝없이 있다 멀고도 넓은 하늘을 말해요. 자, 그냥 하늘을, 큰 넓은 하늘을 장천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고, 이 화면이 자꾸 이렇게, 자, 미안합니다. 구만리장천이라고 한다. 넓은 하늘을 십만리장천이라고 안 하고 구만리장천이라고 한대요. 또 젊은이더러 야, 앞길이 구만리 같은 사람,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봤죠? 구만리 같은 사람, 십만리라고 안 하고 구만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굽이굽이 한없이 서린 마음을 구곡간장, 아주 애타는 마음, 그 구곡간장이라고 하고, 구곡에서 그 구곡간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꼬불꼬불한 양의 그 꼬불꼬불한 길을 구곡간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굽이굽이 애워 도는 산굽인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구절량장. 여러분들 설악산 같은 데 가면 굉장히 꼬불꼬불한 길이 있죠. 거기를 구절량장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 양의 창자가 굉장히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꼬여 있다고 해서 구절량장 같은 길이라고 해요. 통과해야 할 문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실을 뜻할 때도 구중궁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십중궁궐 이런 말은 없어요. 구중궁궐. 자, 전부 다 구절량장, 구중궁궐, 구곡간장 전부 다 9구자를 씁니다. 자, 구중궁궐. 문이 9개나 되는 그 대궐을 말하죠. 그 임금과 또 왕비들을 비롯해서 그 궁중의 그 왕족들이 굉장히 이제 그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을 9개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뭐 보안이 철저한 곳이다. 그런 의미로 구중궁궐이라고 한 거죠. 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아난 것을 구사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사, 9구, 죽을 사. 9번 죽을 뻔했다가 한 번 살아났다. 구사일생 이런 뜻이죠. 자, 구자가 들어간 9구자가 들어간 이 관용어들을 이 글쓴이가 계속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예시예요. 구만리장천, 구곡간장, 구절량장. 자, 여기 한번 또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구만리장천, 구곡간장, 구절량장, 구중궁궐, 구사일생. 자, 9구자가 들어가는 것을 지금 5개나 예를 들고 있죠. 또 있습니다. 끝간대가 어디인지 모르는 땅속이나 저승을 구천이라고 합니다. 구천. 구천을 헤맨다. 이런 사람이 이제 영혼이 죽어서 구천을 헤맨다. 9개나 되는 하늘이다. 뭐 이런 게 예전 사람들의 내세관을 뜻할 때 나온 말인데, 구천을 헤맨다는 말이 있어요. 또 임금보다 한 계급 모자라는 대신인 삼공육경을 구경이라고 합니다. 삼공육경이라는 말은 그 예전에 벼슬들을 이제 의미할 때 여기 나와 있죠. 조선시대 삼정승과 육조판서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 그 관직명들을 말해요. 문화재로 남아있는 탑들을 보면 9층 탑은 부지기수로 많아도 9층 탑이 또 나왔죠. 10층 탑은 별로 없대요. 10층 탑은 여기 보면 원각사지 10층 석탑, 경천사 10층 석탑 이렇게 2개 정도가 있고 9층 탑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또 동양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10보다 9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0보다 9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꼬리 9 달린 여우 이런 얘기 또 들어봤죠? 꼬리 10개보다 꼭 9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9구자가 2번 든 음력 9월 9일. 자, 9월 9일을 중양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1000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예전에는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이제 큰 명절로 삼았다 이거죠. 중양절이 뭐냐?
중양절 그 셋이 여기 잠깐만요. 중양절 셋이 명절의 하나로 음력 9월 9일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실을 짓고 국화전을 만들어서 먹고 놀았던 중양절. 자, 이 사람이 지금 구만리장천, 구곡간장, 구전량장, 구중궁궐, 구사일생, 구천, 또 구경, 구층탑, 자, 이런 말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 옛 선조들이 십자가 들어가는 말보다는 구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9구자를 더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그 예를 다양하게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10보다 9을 더 사랑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선조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기록만을 수록하는 기네스북 아시죠? 그 기네스북도 해마다 다시 찍어내야 할 까닭이 없지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을 또 큰 영광으로 알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죠. 모든 기록이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인 것은 그 기록을 이룩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타고난 사실과 아울러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결코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그 스스로가 증명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죠. 열이란 수가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꽉 찬 수, 그래서 다음도 없고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라는 점에서 9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열보다 깊고 열보다 넓고 열보다 멀고 열보다 긴 수였으며 그리하여 다음 또 그 다음 그도 아니면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였기에 슬기롭고 끈기 있는 우리 선조들에게 일찍부터 열보다 10배도 넘는 사랑을 담뿍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9을 예찬하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단지 이 사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면 되겠죠. 자, 여기 날개 문제 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9이 열보다 사랑받는 까닭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자, 위에서 얘기했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근데 열은 완전을 추구하지만 9은 모자라는 수다, 열보다. 그러기에 인간처럼 불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9을 더 사랑했다. 이런 의미죠. 정리하면 열이 조금 더 여유가 없이 꽉 차고 다음이 없이 끝나버린 수인데 반해 9은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하물며 여러분은 지금 한창 자라고 한창 배우고 한창 놀아야 할 중학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으며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온 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9이란 수를 더 사랑해보는 것은 자, 이 사람은 9이라는 수가 마치 청소년과 같다. 청소년은 9이라는 숫자와 같다. 어른이 되기 직전의 시기이지만 불완전한 시기이지만 이미 완성이 된 어른보다 청소년기인 여러분이 어른들보다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9가 10보다 가능성이 많듯이 청소년이 어른보다 더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시기이다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써온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PPT로 돌아가서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글쓴이가 제시한 아홉이 들어간 표현을 모두 말해봅시다. 자, 아홉이 들어간 표현 뭐 있죠? 구말리 장천이 있었죠? 끝없이 높고 너른 하늘, 앞길이 구말리다, 나이가 젊고 앞길이 창창하다, 혹은 아직도 남은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앞길이 구말리 이런 표현을 쓰시죠. 구곡간장,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 시름이 쌓인 마음, 즉 근심 걱정에 쌓인 마음을 비유적으로 구곡간장이라고도 합니다. 구절량장, 9번 꼬부라진 양의 창자라는 뜻이죠. 꼬불꼬불하며 험한 산길을 가리키는 말. 구중궁궐,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 구사일생, 자, 죽을 곱을 겪고 살아난 것을 이른다. 구천, 땅속 깊은 밑바닥.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가는 곳을 이르는 말. 자, 아까 선생님이 아까 실수했네요. 구천,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깊은 밑바닥이 맞습니다. 자,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아홉이 열보다 사랑받는 까닭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열이 조금도 여유가 없이 꽉 차고 다음이 없는 끝나버린 수인데 반해 아홉은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재미있는 관용표현 좀 넘어갈까요? 우리말에는 밥과 관계된 관용표현이 또 많다고 합니다. 밥맛, 밥맛 없다, 밥맛 떨어진다, 제 밥맛이다 이런 말도 있죠.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나네. 밥심으로 산다. 다 된 밥에 제 뿌리다. 또 밥은 먹고 댕기냐 이렇게 챙겨주는 안부 인사에 밥도 있고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친밀감을 뜻할 때 하는 인사죠. 콩밥 이건 뭐예요? 감옥 간다는 뜻이죠. 밥값은 하자. 이제 자기 몫의 일은 하자. 그 값어치는 하자 이런 말이죠. 자, 이건 뭐죠?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밥이죠. 스폰지밥.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OX 퀴즈 하고 오늘 공부 마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